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고 해서 6천년 전에 1000년이 아니라 6천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7가지 비결이 나와요. 근데 7가지 비결을 들어보면 맞아 이런 거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방법을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6천년 전이나 지금 2021년 9월 달에 살아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단지 이 책의 7가지 원리를 실천을 못하는 쓸 때 그냥 여전히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이 착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왕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그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구를 만들었던 세종대왕, 그리고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면 아카드라는 사람이에요. 아카드. 그래서 이 아카드 내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카드 있잖아요, 카드. 카드. 이렇게 해서 아카드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재 개그였습니다. 아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왕이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처음에 아카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네가 바벨론에서 가장 큰 부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가 가장 큰 부자래요. 그리고 네가 자수성가한 부자냐 맞대요. 자기는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지 않고 사업을 해서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자본가구나, 이 사람이 사업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업가나 자본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은 학교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돈 버는 방법은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 돈 버는 법을 알려주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또 공무원들, 통제 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있어야만이 국가가 잘 돌아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왕이 아카드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왕이 이제 그걸 물어본 거고, 네가 이제 정말 부자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아카드란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강당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한 달 동안에 강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 강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보면서 그 아카드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뭐 백정입니다. 뭐 소를 파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은행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다 직업을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아카드가 물어봐요. 당신의 지갑은 가득 차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제 지갑 있잖아요.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지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돈이 얼마 있나 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갑에 돈이 텅 비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물어봐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비어 있다고 얘기하겠죠. 월세 내야죠. 뭐 급여 줘야죠. 또 뭐 필요한 거 사야죠. 그러니까 돈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라는데,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왜 돈이 없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나는 똑같은 직군에 있는데 왜 부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시작하라는 얘기냐면 또 나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는 지출을 관리하라는 얘기를 해요. 지출. 그러니까 여기서 지출을 관리하라는 게 뭐냐면 그 계란 파는 사람이 나와요. 계란 파는 사람한테 10개의 계란을 내가 수입을 얻었으면은 몇 개를 갖고 지출을 하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10개를 지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카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10개를 다 쓰면 안 된다. 9개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 1개를 저축해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를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게 금리도 낮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 서적을 많이 읽어보면 대부분 10%에서 15%를 저축했을 때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이미 요것을 아시는 분은 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에서 15%의 그 계란을 9개를 갖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10개를 갖고 생활하라고 했지 9개를 갖고 생활하라고 알려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카드는 그걸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개를 놓고 저축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개를 놓으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게 늘어나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복리라는 거죠. 복리. 원금이 10개인데 이게 20개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따따블이라고 하죠. 주식에선 따따블이라고 하는데 이 복리라는 게 원금 10개가 20개가 되는 시점이 복리예요. 그걸 아카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분의 1만 꼭 저축을 하라는 것이 아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재밌어요. 이제부터 뭐냐면 돈을 굴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200만 원 이제 뭐 보통 300에서 500만 원 급여를 가장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타요. 그러면 10분의 1이 50만 원인 거예요. 50만 원을 갖고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0.5%예요. 0.5%에다가 저축을 한다면은 이게 원금이 두 배 되는 시점이 100년도 더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안에 원금의 2배가 되는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이 아카드는 이걸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돈을 빌려주는 업종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고리대금이죠. 지금 얘기로 하면은 금융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굴려라 하는 부분들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굴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돈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지켜라. 그러니까 처음에 10분의 1을 저축을 하고, 두 번째는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따져보십시오.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위험성을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은 되게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거를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지인한테 조금 투자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실해. 그리고 회사도 너무 잘 다녀. 그리고 문자도 한 2년 동안을 꾸준히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걸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람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금을 잃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부자 아카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워렌 버핏의 그 원칙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원금 손실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는 사람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 방법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재밌어요. 그 돈 버는 능력을 키우라고 해요.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자기 연봉 협상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어 능력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다른 경쟁사의 어떤 그 수입 구조를 파악한다던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면은 내 연봉과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카드가 이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몸값을 위해서 당신의 돈 버는 능력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6번이나 주인을 찾아갔고 봉급을 올려달라고 졸라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끈질기게 쫄라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드가 얘기한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능력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사람한테 도와줘, 올려줘, 올려줘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삑 안 하는 거죠. 돈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카드가 이제 돈 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배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배우십시오. 그런 노력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석 세공사라면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연장과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법률가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누세요. 상인들이라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들으면서 생각난 게 노브랜드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대전에도 노브랜드가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노브랜드는 상표가 없는 거예요. 상표가. 근데 우유가 싸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만들어요. 품질이 보증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살치살이 있어요. 살치살. 이제 고기의 한 부분인데 이게 한우의 살치살을 먹으려면 100g에 150g에 보통 25,000원, 30,000원이에요. 근데 노브랜드에 가면 살치살이 300g에 12,000원 정도 살 수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 고기값이 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격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은 품질을 싸게 팔으면은 장사는 무조건 돼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좋은 품질을 비싸게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산물 시장 가서 10,000원에 사와가지고 15,000원에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농수산물에서 살 수 없는 그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사와서 11,000원, 12,000원에 팔면은 그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이든 과일점이든 어떤 업종에서 잘 되는 분들을 보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싼 분들도 있지만 조금 저렴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죠. 네. 이거를 저는 6,000년 전에 얘기했다는 게 대박입니다. 깜짝 놀라고 있고요. 지금 읽어도 정말 필이 와요. 네네. 다음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7가지를 정리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일단 시작해라. 두 번째, 지출을 관리해라. 그리고 돈을 굴려라. 돈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패스한 게 있는데 집을 꼭 소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6,000년 전에도 집값이 비쌌대요.
하지만 집은 꼭 소유하는 게 맞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벨론의 부자 돈 버는 지혜에서 집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입원을 찾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제가 이제 듬성듬성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10%의 돈을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10%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에 만원, 1000원에 100원.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0%를 내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처가 안전한 거 아닌가 재무제표나 회사를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그 돈이 그리고 내가 미래에 또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배우고 키웠을 때 물질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저도 이게 어느 순간 주식 계좌가 두 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해상 주식을 2006년 5월 8일부터 샀어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다 봤을 때 이 금액이 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6년, 7년을 하면서 딱 복리가 나타나는 시점이 있어요. 전 한 7년하고 8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나 저나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면은 투자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은행에다가 은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에다가 0.5%, 1%짜리를 100년을 넣어도 2배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은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황금의 5가지 법칙인데 황금으로 가득 찬 주머니와 지혜의 말씀이 새겨진 토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황금으로 가득 찬 그 주머니 한 뭐 10억, 20억 되겠죠. 이 돈을 갖느냐 아니면 지혜롭게 돈 버는 방법이 새겨진 그릇을 갖겠느냐. 대박입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그릇에 토판에 새겨진 토판 그릇에 새겨진 돈 버는 5가지 방법을 갖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20억, 30억을 선택하시는 분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혜가 생기잖아요. 20억, 30억은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집을 사거나 고가 자동차라던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면은 20억, 30억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를 갖고 생각을 하면은 이 돈 버는 5가지, 7가지 방법을 새겨진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누가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황금 주머니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돈 버는 비법이 새겨진 그릇을 토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또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황금을 얻는 5가지 또 7가지 법칙을 깨달아서 정말 그 10%의 돈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것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게 주식이 됐던 가상화폐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이 3곳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김 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